이게 신탁관계에서의 임대차 계약 체결은 되게 독특해요.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완전한 소유자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임대인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영상은요, 신탁 전후의 임대차,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핵심 결론은 뭐냐면, 신탁회사가 신탁 전 임차인을 속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제는 신탁 전 임차인과 신탁 후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신탁 전 임차인의 지위를 신탁 후 임차인의 지위로 강등시키려고 노력하는 점에 있다는 것이 본 영상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탁 전 임대차는 뭐냐면요, 임대인이 소유자인 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인 임대인이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부동산을 수탁자, 즉 신탁회사에게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등기를 마쳐서 이제 신탁을 맡기는 건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신탁 전의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여기서 임차인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소유자인 임대인이 신탁회사로 변경됐으니까 내가 다시 신탁회사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신탁회사랑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추가 체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완전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초 소유자인 임대인이 체결한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 전 임차인은 새롭게 소유자가 된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탁회사가 슬그머니 신탁 전 임차인들을 교묘하게 속이면 속이는 거고 약간 치팅을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소유자도 바뀌었고 이건 신탁관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는 안 되고요, 변경 또는 추가로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신탁회사가 당연히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탁회사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경 또는 추가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까요? 이거는 즉 신탁 후에 임차인 지위로 강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제 채널에서 신탁관계에서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보면은 이게 신탁관계에서의 임대차 계약 체결은 되게 독특해요.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완전한 소유자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임대인이 안 돼요? 이거는 신탁회사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완전한 소유자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도 임대인으로서 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임차인이 스타벅스나 CGV 같이 손님을 모으는 집객업소이고 임대인들이 누구나 임차가 들어왔으면 하는 이러한 슈퍼갑 임차인인 경우에는 신탁회사한테 야, 너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거야, 나 위탁자랑은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할 거야. 그러면 신탁회사가 넙죽절을 하면서 아유, 그럼요, 제가 당연히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대인이 돼야죠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의뢰지위에 있으면요, 절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합니다. 위탁자가 임대인이 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요. 그런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그 임대차에 동의하는 형태를 취해요. 그리고 그 동의서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탁회사는 임대인이 아니고 소유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고 임차인은 신탁회사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단 신탁부동산의 공매 또는 환가 처분 시 처분대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수익자의 대출 채권보다 먼저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동의서만 주잖아요. 여러분, 신탁회사가 발급해주는 동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되고요. 요즘은 이러한 내용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우선수익자의 대출 채권과 동순위 내지는 후순위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한다라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즉 신탁 후의 임대차는 임차인이 소유자인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고 소유자도 아닌 위탁자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위탁자에게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위탁자는 자력이 없는 깡통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력이 있는 수탁자한테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다만 신탁부동산을 공매 또는 환가 처분 시 처분대금에서 처분대금 집행 순서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탁 전 임대차는 뭡니까? 소유자인 임대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고, 그 계약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동 승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신탁 후 임대차와 같은 그런 제한들이 없어요. 신탁회사가 신탁을 받을 때 신탁 전 임대차는 따로 관리합니다. 따로 관리를 해서 신탁 전 임차인들한테 가서 위탁자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또는 추가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아까 말한 신탁 후 임대차에 넣는 조항들을 그 임대차 계약서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탁회사가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 전 임대차를 이와 같이 변경하지 못하면 언제 또다시 꼼수를 부리냐면, 이 신탁 전 임대차 계약이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연장하거나 갱신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요때 또 슬그머니 나타나서 신탁 후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을 삽입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그렇게 체결해야 된다고 설득하면서 신탁 전 임대차의 지위를 신탁 후 임대차의 지위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신탁관계에서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이라고 설명드린 거는 다 신탁 후 임대차 관계에 적용되는 거예요. 첫째, 임차인은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둘째,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완전한 소유자는 수탁자, 즉 신탁회사이므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수탁자의 동의서에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책임이 수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받으면 너무 좋지만, 이런 동의서를 써주는 수탁자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수탁자가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신탁부동산의 공매 또는 환가 처분 시 우선수익자의 대출 채무보다 먼저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동의서에 삽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신탁 원부를 발급받으셔서 수탁자 동의 외에 우선수익자나 수익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탁관계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즉 신탁 후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주의점이에요. 최소한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에 이제 각 신탁 관계에 따라 더 추가적으로 살펴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 신탁 전의 임대차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신탁 전 임대차 관계에 있는 임차인들한테 신탁 계약 체결할 때 한번 신탁 후 임대차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그게 먹히지 않으면 신탁 전 임대차 관계가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갱신이나 연장할 때 또 신탁 후 임대차 지위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에는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거 내가 저기 갱신 또는 연장하고 싶은데 신탁회사 요구를 안 들어주면 연장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협의를 해가지고 뭐 문구를 조정할 여지는 있겠지만, 전자의 경우
아직 내가 신탁 전 임대차로서 임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신탁 관계가 설정됐다고 갑자기 신탁 후 임차 이내 지위로 변경하려는 신탁회사의 시도는 무조건 막으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신탁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신탁계약서 조항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아마 표에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신탁 부동산을 공매 또는 환가 처분할 때 그 처분 대금의 정산 순서예요. 1번은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인데 이거는 신탁법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그런 비용들이거든요. 통상 이제 신탁사무 처리 비용하고 신탁 보수 청구권이 신탁법상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신탁 등기 전 소액 임대차 보증금.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강행 규정으로서 보호가 되는 거고요. 3번 보시면 신탁 등기 전 임대차 보증금이 있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수탁자에게 반환 의무 있는 임대차 보증금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4번이 신탁 후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딱 보시면 뭡니까? 신탁 전 임대차는 3호로, 신탁 후 임대차는 4호로 보장받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 5호 보시면 우선수익자의 채권, 즉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 채무인데 신탁 전 임대차든 신탁 후 임대차든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는 선순위로 보장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신탁 전후의 임대차, 그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